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인간인 이상 감정이 개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 お客様がお望みならどこでも駆けつけます。自動手記人形サービスバイオレットエヴァーガーデンです。 자동 수기 인형.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진실된 이면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카피라이터들을 일컬어 부르지. 이 애니메이션은 진심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신해 자동 수기 인형이 소통 창구가 됨으로써 사람들 간의 유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야. 안녕, 난 빗경. 지금처럼 전기와 전파를 이용한 통신수단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이 세계에선 거리가 있는 상대와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 편지를 이용했어. 이 작품은 되게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우체국의 기능과는 좀 다르다는 거야. 편지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대필해주는 직업 또한 존재했다는 거지. 이 직업의 이름은 자동 수기 인형이라 칭하며 통칭 돌이라고 불러. 대필이라고 해서 단순히 부르는 것만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논점이 찾기 힘든 장황한 말을 두서 있게 만들어주고 거칠고 투박한 말은 품격 있고 예의 바른 문장으로 다듬어주지.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려고 하는지 정확한 심리를 파악해 받는 이에게 저자의 기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능숙한 어휘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이 직업은 자격증 학원 또한 존재하며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됨을 엿볼 수 있었지. 감정을 기반으로 일하는 돌에 감정이 결여된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의 적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왜 하필 가장 어울리지 않는 돌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건 바로 바이올렛의 상관인 길베르트가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야. 모든 게 불분명했었던 그녀는 과거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어. 야생에서 살아왔던 탓에 그 누구도 신용하지 않고 경계하며 공격했지. 하지만 딱 한 사람, 길베르트만은 자신에게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줘. 문자와 언어를 알려주고 그녀에게 바이올렛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가르쳐주지 않았어. 여기는 전장이거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감정은 불필요한 요소지. 하지만 길베르트는 순전히 바이올렛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감정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자신이 현재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눈치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 그에 관해 군인의 명령체계란 참으로 편리했어. 본인의 의지,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정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바이올렛은 인격체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행동 방침을 명령에 의존하게 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주저가 없고 길베르트를 따르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지 않았지. 그런 그녀가 心から愛してる 길베르트가 왜 이런 말을 하였는지 명령 이외 처음 받아본 자유의사들은 바이올렛의 마음을 옥죄어 왔어. 결국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감정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 바이올렛은 돌이 되어 점차 사람의 마음을 학습해가. 일쿨이라는 짧은 화수임에도 불구하고 완결까지 주인공의 변화는 절대 극적이지 않았어. 각 에피소드에 저마다 다른 고민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유하여 함께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지. 이렇게 따로 인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퀘스트 완료와 동시에 성장하는 이야기 방식은 장르와 소재에서 루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어. 오히려 이게 이렇게 몰입이 될 수 있나 라고 말하고 싶네. 애니메이션에서 감동을 주는 장르가 사실 크게 재밌진 않아. 중심 인물을 포함해 관련된 인물 하나하나 배경을 알려주는 과정이 너무 느려져 지루하다는 거지. 과거나 혹은 뒷배경을 알려주는 단계에서 스토리가 멈춰있는 작품이 대부분이거든. 위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있는 명목도 부족할 뿐더러
자칫 뻔한 심파극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에 반해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바이올렛 에버가드는 설정이 마치 흰색 도화지하도 같은 거지. 감정을 알지 못하는 컨셉이라 캐릭터 만들기에 힘쓸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과거는 단편적인데도 자극적이야. 단시간에 바이올렛이라는 인물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충분했지. 추가적인 설정은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같이 색칠하기만 하면 되니까 막힘이 없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편지라는 소재에 관해서 말해볼까 해. 사실 애니메이션의 첫 인상은 소재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 독특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소재를 보고 시청을 정하지. 하지만 편지라는 소재는 어딜 어떻게 봐도 옴니버스의 냄새가 강했어. 편지의 최종 목적은 전해주고 끝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피곤해. 새로운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설정을 학습해야 한다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 참신함보다는 리셋되는 것에 대한 허망함이 더 크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이 작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사랑해 라는 의미를 찾는 것을 꼬린 지점으로 정하고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성장하는 데 있어 뼈와 살이 된다는 점이야. 어느 에피소드가 나와도 관련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지. 어떻게 보면 편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굳이 편지를 소재로 삼지 않았어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하필 편지일까? 편지의 본질은 거리가 먼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잖아? 이 작품이 되게 재미있었던 점은 편지를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다는 거야.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지. 때론 기쁘고, 때론 절망적이며, 때론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슬퍼. 진심을 전하거나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